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사건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 많은 여론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손웅정 감독이 정말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녹취록이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20억 부를 걸 그랬다? 100억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황당마게한 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억울하다라고 반박이 나와서 댓글이 무려 1000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보면 학생이 부친되는 A씨, 손웅정 감독 측 변호사와 대화한 녹취 파일이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해당 파일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억대 합의금을 줬던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그러면서 뭐 다 손흥민 선수까지 껴있는 거 아니냐.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 원 가치도 안 되냐. 언론사든 축구협회든 아예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언론을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돈이 아깝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이적료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흥정 감독은 사과 의사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원칙을 벗어나는 합의금을 지불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죠. 5억 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부모되는 A씨 측은 금액을 5억 원에서 2억, 2억에서 다시 1억 5천만 원까지 조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 녹취 파일에 전부 다 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모되는 A씨는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말았다.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손 아카데미 코치 2명과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처음 거론이 되었고, A씨는 손 감독 측이 처벌 불원서, 언론 비밀 보장, 축구협회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500에서 2천만 원을 제시했다. 바로 됐다고 웃으면서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이런 조건을 달면서 합의를 하자는 거냐. 화가 나서 그럼 5억 주시던가요?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해야 할까요? 5억 원을 받아주면 내가 1억 원을 줄게 라고 말을 한 손웅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 이 회유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자신도 변호사와 얘기를 했는데 20억이든 불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였죠? 이적료를 얘기하며 결국 손웅정 감독 측의 변호사에게도 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억 원을 주면서 이 합의를 하는 유명인들의 사례를 굳이 들면서 5억 원을 이야기하다가 3억 원으로 낮췄다가 3억까지는 해드릴 용의가 있다. 그 밑으로는 진짜 생각 없다. 대신 내가 5억 받으면 비밀리에 변호사님한테 1억 현금으로 줄게. 이거 아무리 부모가 억울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과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손흥정 감독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비밀 보장을 요구하며 1,500, 2천만 원의 금액을 부른 것이 굉장히 분개했다라는 것이 이 학부모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오픈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반전 상황이 나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돈 요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 손흥정 감독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원했다면 금액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난 돈은 됐고 손흥정 감독이 와서 싹싹 빌지 않으면 난 이거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게 부모된 도리로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500만 원, 2천만 원 금액이 아깝다라는 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유명한 감독한테 훈련을 보냈는데 맞고 돌아왔다?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손흥정 감독의 뭐 반성문을 쓰라든지 아니면 와서 제대로 된 사과를 머리 숙여 하라든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대중분들은 과연 손흥정 감독이 그 정도까지 잘못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축구 아카데미, 유소년 축구라고 하죠. 아마 저도 운동을 좀 해봐서 알지만 운동부였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폐해라고 할 수 있죠.
체벌이 있고 기합이 있고 선후배 간에 군기가 있고. 그런데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이 했다라는 행동의 내용을 보면 멍이 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머리를 살짝 밀치는 것만으로도 요즘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축구 아카데미라던가 운동부인 아이들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축구나 운동시키는 부모들의 상당수는 아이가 활동량이 너무 많고 너무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꽤나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만 봐도 그렇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컨트롤하면서 교육하기란 말로써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운동부 내에서는 규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손흥정 감독 역시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교육하는 스타일을 바꾸겠다. 물론 손흥정 감독이 100%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모가 부모된 입장으로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사과와 그 이후에 합의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부모의 입장에선 철저하게 돈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100억에서 50억, 50억에서 20억, 20억에서 10억, 10억에서 5억, 5억에서 3억, 3억에서 1억 5천. 아니 이게 무슨 흥정하는 겁니까? 오죽했으면 제 앞선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이를 담보로 흥정을 하는 것 같다. 돈 벌려고 장사질하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언론도 맞고 축구도 계속 할 수 있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그 돈이 아깝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요. 손흥정 감독이 자신의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는 사실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억 안 부른 게 다행이다라고 했었던 손흥정 측의 녹취 공개에 학부모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여론몰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의견이 판이하게 나뉠 때는 둘 중에 한쪽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쭉 한번 내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녹취록이 공개되며 결국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되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짜깁기 된 내용이라고 반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보니까 왜 반박에 나서게 됐을까요? 20억을 안 부른 게 다행이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 대목 정말 짜깁기가 맞을까요? A씨는요,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손 감독 측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가 결국 불발이 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 학부모 되는 A씨는요, 이거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에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협박을 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다.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측은요, 나는 장난 삼아서 20억 부를 걸 그랬다. 100억도 50억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장난 섞였던 대화에 불구하다. 이런 황당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JTBC와의 인터뷰 내용이 결국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쪽 학부모님들한테는 그야말로 손흥정 감독이 우상이고 신이어서 말 한마디를 물어보려면 쩔쩔매야 하는 수준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말을 이 학부모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뭐뭐뭐야 똑바로 안 해? 우리 아이에게 막 화를 내면서 가슴을 밀치고 해서 너무 무서워했다, 울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손흥정 감독이 업계에서 우상이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나 물어보려면 쩔쩔매야 한다라는 건데, 자, 보이십니까? 합의금 5억을 불렀어. 아니 이게 뭐 엄청난 중범죄야? 체대를 보내놓으면 아주 시급해서 대학교를 고소할 사람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학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메일로 저분 신상 공개해달라, 유튜버들이 나서달라,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과연 이 학부모 되는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의 여론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주장했었던 금전적 요구가 장난 섞인 말에 불과했었다라는 이 황당한 궤변으로까지 보이는 이 핑계가 과연 대중분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손흥정 감독이 최근 알다시피 한 출판사와 함께 도서를 출간하면서 팬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최초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정 감독은 무언가 떳떳함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런 사인회 아마 취소했을 텐데 참 의외로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고 까면 깔수록 어떻습니까? 손흥정 감독 측보다는 수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학부모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이 공개되었음에도 거기에 정당한 증거 없이 불법 녹취다, 여론몰이다, 우리를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나는 장난으로 말을 했을 뿐이다, 짜집기 편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입장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인간들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요, 짜집기가 아니라 원본 영상을, 아니죠, 원본 녹취록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변호인 측에도 원본 녹취를 공개해라, 이렇게 정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직까지도 중립기여를 넣고 있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분들이 제 앞선 영상을 통해서 저 학부모의 신상 공개를 해버려라, 아니 저렇게까지 고소를 할 정도면 확신에 차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20억 부르라고 최소 5억이라고 외친 이 녹취록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야, 여기에도 깜짝 놀랄 비하인드, 결국 손흥민 선수의 친형까지 입을 열게 만든 이번 사태,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댓글 개수 보이십니까? 1100개가 넘고요. 이 1100개에서 정말 대부분들이 디스패치에서 이번 사건은 낱낱이 밝혔다, 이거 얼굴도 못 내밀고 다닐 것 같다, 이런 비판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유명세를 이용한 사기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번 디스패치가 공개한 내용을 보고서 대다수가 이거 중립 기업 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짧게 한번 살펴보면, 자, 피해아동 아버지가 이 굉장히 특이 상황이지 않냐, 연예인이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사 싸대기를 한 대 날렸다 라고 해도 2, 3억씩 주고 합의를 하는데, 지금 뭐 5억씩 주고 막 합의를 하고 이런 판국에 중요한 건 합의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돈 보상이지 않겠냐라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초 이 학부모들의 주장에서는 손흥정 씨 측에서 분명히 이번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부모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손흥정이라고 검색만 해도요, 여기에 지금 기사가 빗발칩니다. 이미지 생각하면 20억 안 버는 게 다행이지 않냐. 결국 돈을 끌어가면서 변호사님 말대로 이번 사건이 일반 사건이면 1,500만 원 합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손흥정 감독님도 유명하지 않냐. 본인들 가치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냐. 돈을 떠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론사든 축구협회든 아예 손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20억이든 불러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얼마든 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자신의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정 씨 측 변호사는요, 어떤 변호사가 그랬냐, 나한테 얘기해달라, 내가 변호사랑 직접 얘기하겠다. 그러니까는 입장이 싹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시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상 손흥정 씨는요, 이번 보상을 위해서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 3천만 원에도 합의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말이 바뀌는 이 아동의 부모님의 입장을 좀 밝혀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태가 결국 녹취를 들어보니까 완전 갈취가 목적이었구나라는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사태의 좀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기사에 나온 것만으로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손흥민이 4천억의 이적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라고 맞받아친 손흥정 측의 이 변호사의 입장으로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일이 아니어도 손웅정이 에이전시를 차려서 본인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근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천억의 뭐 이적을 하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400억짜리 펜트하우스 본인보다 가족들이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집을 매입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초고가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제 사정을 이 아동의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본인들 얻을 거 다 얻는 건데 비용으로 환산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냐. 자존심이라는 게 벌써 이미 상했지 않냐. 고소하기 전에 몇 번이나 언질했는데 거짓말 계속하고 우겼지 않냐. 그래서 고소를 했고 얼마 전에도 변호사님하고 손흥민 선수의 형이죠. 만났지 않냐. 근데 그 코치도 거짓말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게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받기엔 늦었다. 그래서 지금은 돈뿐이 없지 않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을 조금 받고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뭐 돈 없다고 얘기해요. 옛날처럼 몇백억 있진 않지만 5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 비밀로 할 경우면은 5억은 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합의할 필요도 없고 저는 안 해도 된다. 그러자 변호사는 합의라는 건 정확히 말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고 정신적 위자료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애들은 많이 나와봐야 1,500만 원이 최고치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자신이 반대 입장이면 10억을 줘도 안 아까울 것 같다. 돈 액수를 떠나서 만약 합의가 안 돼서 이 얘기가 터졌다. 축구협회 징계 나오고 문제가 다 터졌다라고 치자. 언론이고 이미지 메이킹이든 뭐든 지금 이미지 값이 어마무시할 텐데 1,500만 원, 2천만 원? 이게 돈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변호사는요,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비밀 보장하면서 합의를 하면 자신은 5억에 할 것 같다. 계속 5억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 학부모 측에서 손흥정 감독의 금액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줄 거면 5억이나 주던가 라고 말한 것과는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합의를 보려는 변호사의 입장과 아버지 입장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신피해 기간은 다 지났다. 그리고 부모의 정신피해도 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예인들이 뭐하러 5억, 3억 주고 합의를 보겠느냐. 이미지 마케팅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는 5억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천만 원밖에 안 줄 거면 본인 값어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인 거 아니냐. 나는 합의 안 해도 된다. 이런 사건이 있고 합의하는데 얼마 받을까요?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냐. 100억 불러라. 30억 불러라. 할 거다. 와, 진짜 쟤도 중립을 지키고 싶지만 울컥합니다. 100억 불러라. 30억 불러라.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400억의 초고가 주택도 구매했고 수천억의 이적료를 받네 마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본인들이 피해받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손흥정 감독의 이미지 타격을 입을 걸 생각하면 돈 100억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변호사에게 자꾸 손흥민 선수의 가치값이 그거밖에 안 되냐? 비밀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5억이면 싼 거 아니냐? 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그 밑으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솔직히 축구협회에 이 얘기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난 안 물어봤을 것 같냐? 언론도 맞고 축구 그런 것도 다 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이게 무슨 돈이 아깝냐? 계속 반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손흥정 감독이 자신에게 돈을 그만큼 주지 않으면요. 자신들은 손흥정 감독의 몸값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들인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타격을 생각하면 100억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5억을 얘기하냐. 밑으로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변호사가 묻자 담배 안에 태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5억 얘기하세요. 저는 합의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돈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5억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너네가 5억을 안 주면 우리는 비밀 보장 못 해주는 거고 너희는 그 5억이 어떻게 아까울 수가 있냐. 와, 이런 얘기를 10억도 안 아까울 것 같은데 20억 얘기를 할 걸 그랬나 보다. 합의를 종용한 협박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5억으로 깎아준 거다. 변호사 합의하면 난 남는 돈도 없다. 와, 그래서 변호사비까지 쳐서 3천만 원 비밀 유지 조항 없어도 된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합의 안 하겠대요. 아니 비밀 유지를 손흥정 감독 측에서 안 하고 그냥 처벌받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피해 아동은 분명히 5억 밑으로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합의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의 피해 회복이다. 비밀 유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해요. 제 차에 가방 하나 있는데 갖다 드릴까? 받을 돈이 70억이 넘게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크게 유도하면 잘못된 사람이 맞다. 근데 후원금만 받아도 몇 억씩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합의하면서 5억이 돈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획사 하는 동생이 형 딱 5억 받으면 되겠네 이러더라고. 형 자존심 상하면 20억이든 10억이든 불러. 와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억 얘기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래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변호사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20억을 부르라고 했다가 10억을 부르라고 했다가 그런데 자기는 많이 편의를 봐줘서 5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합의할 거면 빨리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억도 싸게 부른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 자신은 사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만 보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5억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짜증나면 합의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얘기 잘해봐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상대방 아빠는 손흥정의 극성 팬이었는데 실망감이 컸다더라. 감독님 이미지 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번지게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손흥민 선수의 유명세와 돈을 보고 한탕 큰돈 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합의를 종용했다. 분명히 본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손흥정 감독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신들은 그냥 합의금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결국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단 얘기예요. 100억도 부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녹취록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동생 믿고 춘천에서 깝쳤다. 손흥민 현 목격담이 시끌시끌하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이때다 싶어서 손흥민 선수의 친형이 인성이 좋지 않다. 공개된 영상에서 경기 중간 혼잣말로 욕설하고 팀원에게 땡땡했다. 라는 말까지 했다. 화가 나서 공을 하늘로 차버리기도 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형이 사실 나대고 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손흥민 선수의 친형이 정말 이 소문대로 인성이 좋든 좋지 않든 이 여부를 떠나서 저 학부모 측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건 이거 설명이 되겠습니까? 계속하여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의 이미지를 생각해라. 짜증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만약 녹취록이, 그러니까 녹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손흥정 감독이 다 뒤집어 쓰고도 남았을 법한 일로서 마무리가 됐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요, 최근에도요, 이렇게 풋살장에서 목격이 되면서 사실 많은 이런 풋살 동호회와 함께 축구를 하고 조기 축구를 하고 국민 스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월드컵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손흥정 감독이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송흥윤 코치, 손흥민 선수의 친형이 성격이 정말 안 좋고 정말 이 학부모들이 화가 날 만큼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100억도 부를 수 있다. 5억 이하로는 합의 안 한다. 진짜 짜증나게 하면 금액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손흥정 감독의 사태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립기여를 좀 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쏙 빼놓고서 이 언론사에다가는 오히려 손흥정 감독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처럼 먼저 기사를 내고 이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사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거 손흥정 감독 측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왜 오죽했으면 그냥 합의 안 하고 처벌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이번 아동 관련하여 피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수억 원에 알려져 있기론 5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합의금을 내는 과정에서 거절을 하게 됐고 그것이 불거져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흥정 씨는 입을 열었어요. 이건 흥민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팩트죠. 손흥민 선수와는 1도 관련이 없는 사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덜미를 붙잡혔고 밀쳐졌고 손을 휘둘렀고 멍이 들었고 정말 말이 많지만 이 손흥정 감독 측은요, 27일 언론을 통해 아직은 수사 중이라 모든 사실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평소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면 땡땡들아, 너네 부모님이 주신 이런 돈으로 여기까지 왔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얻어가라. 계속 이렇게 슬렁슬렁 경기를 뛸 거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 내일부터는 똑바로 해라. 알겠어?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독려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좀 욕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해요. 다만 특정 선수를 찝어서 땡땡 같은 놈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추호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당시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체벌을 하는 건 맞지만 선수들 학부모들이 보는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손흥정 감독은 체벌은 경기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외국 전지훈련을 나왔는데 선수들이 들뜬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코치들이 뭔가 이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체력 훈련을 하게 됐는데 막바지에 선수들에게 하프라인 찍고 20초 안에 안 들어오면 한 대씩 맞을 거다라고 했고 선수들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2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선수들이 바로 이 코너킥 플라스틱 봉으로 한 대씩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위한 체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어 손흥정 감독은 전지훈련에 함께하신 학부모님들은 그날 전부터 애들이 집중을 못해서 혼날 것 같다라고 했었다. 체벌을 했을 때도 학부모님들이 다 보고 계셨고 우리 아이들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고 손 감독 측의 출석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자, 변호사 측에서는요, 합의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민사소송 끝에 대략 배상금이 한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오지만 사건이 알려지지 않으려면 조금 더 금액을 얻는 게 낫다라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송 감독은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나는 그냥 처벌받겠다. 굳이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합의금의 상한도 3천만 원까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 감독이 직접 찾아가면 더 큰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변호사가 코치 2명과 A군이 사는 지역을 찾아가 사과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 바뀌어요. 손 감독과 변호사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아니, 손흥정 감독님,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고 광고료고 이적료고 이미지 마케팅하는 비용이 얼만데 지금 이 수억 원 합의금이 아까운 거냐? 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감독은 도대체 이 사건을 왜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사건은 흥민이와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절대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결국 A군 측은 합의금 금액을 조금씩 낮춰서 몇 차례 다시 수정 제안을 했고 송 감독은 난 모르겠다. 3천만 원 이상은 합의금을 낼 생각이 없다. 그래서 결국 5월 말 합의가 결렬되고 말았고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흥정 감독은 일반적인 배상금이 3천만 원의 상한선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모 측에서는 손흥민 선수 얘기를 들먹이면서 이 정도 금액 아까운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이 피소 사실이 처음 공개된 지난 26일 송 감독은 최근 출간한 인터뷰집과 관련한 팬사인회 일정이 있었는데 모든 아카데미 직원들은요 행사를 미루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정 감독은 팬들과의 약속을 절대로 어길 수는 없다라면서 행사를 마쳤다고 해요. 그래서 송 감독 측은 이 일이 알려지면서 훈련장에 드론이 뜨는 등 어수선하여 다른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다. 송 감독은 이 본인 스타일로 아카데미 선수들을 강하게 키워보자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아카데미도 바꿔보도록 노력하겠고 다시 한번 아이의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군 측은요 또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우리가 아이가 체벌받을 때 현장에 없었기에 부모들이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A군의 부모가 처음부터 수억 원을 얘기하며 합의하자고 한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이다. 오히려 손흥정 감독 측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수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대로 액수를 올려가면서 합의를 종용했었다. 그래서 A군의 부모가 마지막 반발심에 그럼 5억을 가져오던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절대로 먼저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이렇게 의견이 전혀 반대로 갈릴 때는 분명히 둘 중에 한쪽, 양측의 누군가가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짓말로 점쳐지면요. 이거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김호중 사태 때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겠지만 결국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 손 감독은요,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잘 나갑니다. 압구정에 최고급 펜트하우스 무려 400억 원에 매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거기에서도 최호화 주택인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받았다고 하는데 분양가가 무려 400억 원입니다. 400억 원. 정말 미친 가격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면 어떤 운동선수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펜트하우스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좀 더 터졌어요. 과거에도 흥민이를 많이 팼다. 신고도 당했었다. 손흥정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이 됐다. 제가 한번 전달드린 거 기억나시죠?
해외에서 이 손흥정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다 보니까 사실 유소년 선수 시절에 이웃집에게 이 훈육하는 과정을 보고 신고도 당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구절이 성서에도 나온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여전히 자식들을 체벌한다.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 혼을 내고 반드시 사후 수습을 해야 한다. 감정이 휘둘려 혼을 내거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을 자신의 저서에서 하기도 했습니다.